자, 보통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불행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아도 실제로 치매가 좀 진행된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또는 내가 별 문제가 없는데 뭐 왜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병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문제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들이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건강 행동을 증진하는 데는 또 도움이 안 돼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은 상태인데 뇌의 병리가 보인다든지 초기 치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신 치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울증 생길 것 같아요. 우울증 생기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치매란 단어를 들으면 예전에 아무 약도 없던 시절에 정말 그냥 계속해서 망가져만 갔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치매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치매십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말년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뭔가 조짐이 보인다 그 뜻으로서의 진단이기 때문에 요즘은 진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리 이렇게 바뀐 진단으로서의 치매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라서 그 설명을 잘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럼 받아들이시고 내 미래가 잘 의사와 협조하고 가족들과 협조하면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건강 행동을 증진하는 쪽으로 이제 해야 되죠. 치매 환자 본인도 그렇겠지만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네. 그래도 차근차근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절망에 빠지지 않고 건강 행동을 증진하고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좋은 치료제도 나왔고 뭐 의사가 큰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리고 그건 또 아니죠. 뭔가 어차피 연세가 계속 건강하게 사시면서 연세가 많이 들면 인지기능은 나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근력도 약해지고 인지기능도 떨어졌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없이 지내실 수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라서 가족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매라는 진단이 있는 순간 두 가지 유형의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는 다그치는 거예요. 네. 뇌 활동을 해야 된다. 뇌 활동이 많아야 치매가 뭐 잘 예방되고 뭐 막을 수 있다 이러니까 자꾸 막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언제 우리 가기로 했지? 막 이러면서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상처만 이제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매시니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도 하러 나가고 다른 식구들이랑도 같이 모임에도 잘 나가고 했을 텐데 나가서 괜히 뭐 당황스럽고 뭐 대화에서 끼지도 못하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집에 그냥 놔두고 혼자만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치매를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로움도 탈 수 있지만 이 사회적 자극이 되게 중요한데 사회적 관계에서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죠. 그거를 가족들이 하는 실수 중에 제일 큰 실수가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요즘 어르신들이 다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조금씩 기억력들이 다 나쁘시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나가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받아주고 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 모시다 보면 짜증도 날 수 있습니다. 뭐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실수도 잦고 뭐 떼를 쓰기도 하고 네네. 하지만 이럴 때 막 화를 내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윽박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힘든다는 거가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잘 납니다. 더. 그래서 가족이라서 짜증이 잘 난다기보다 안타까운 마음에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속에서만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뭐 누구나 알다시피 속상하면 가족들한테 짜증도 잘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더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를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하고 아이를 훈육하듯이 좀 싫은 소리를 좀 세게 한다든지 하면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는 더 실수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새로운 정보가 입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윽박을 지르고 정신을 차리게 막 뭐라고 해도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쓰면서 아이들 훈육하듯이 자녀로서 막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은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 대신 기억력은 안 좋지만 감정적인 뇌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자녀가 자기한테 불친절했고 적대시했다는 그 감정은 남아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는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24시간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어요. 특히 치매 어르신들이 밤에 수면이 안 좋거나 그러면 보호자들이 같이 잘 수도 없고 밤에. 그러면 정말 24시간 계속 그냥 이렇게 우리 병원에서 얘기하듯이 온콜로 그냥 당직을 쓰는 것처럼 살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신생아들 돌볼 때 엄마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밤새 젖도 주고 막 아무 때나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그 1, 2년 아이들 키우면서 버티는 거지 이거를 치매 어르신들 돌보려면은 막 5년,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절대로 혼자서 그것들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하루에 단 몇 시간이더라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나만의 시간으로 그 시간 동안에 옆에서 자면서 또 뭐 이렇게 하거나 밖에 나가서 또 치매 어르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때는 딱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나만의 시간,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그게 이제 뇌의 일종의 심리적 영양소가 돼서 또 그 다음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사랑과 의지로만 버틸라고 하면 심리적 뇌가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수면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들이 그 일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누군가 좀 파견을 나와서 좀 같이 좀 고생을 하고 이런 경험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하면 최소한 3시간이라도 누가 나와서 또 도와드리고 할 때 본인은 그때 같이 옆에서 막 이러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